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본부장 맡고 계신 천준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 바쁘셔가지고 인터뷰에 모시기가 힘들어요. 네. 전략본부장님. 네. 자, 지금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체적인 판세는 좀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그 윤석열 정권 3년의 무능과 실정 그리고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는 선거입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위기,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을 받는 선거입니다. 그런 흐름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 아마도 마지막에 투표소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를 내가 왜 하고 있지를 떠올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거가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이 이제 흘러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힘이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 이제 뒤늦게 확정이 되고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선거 초반부에는 정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을 이제 보이다가 그랬죠. 이제 중반을 오면서는 이제 정당 지지율 수준까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따라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수준에서 1~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플러스에서 4에서 5% 이상 안정적인 그 우세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선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기본적으로 51대 49의 구도이고 네. 대선은 이 진영이 총동원되고 결집되는 그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로 후보 지지율이 이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 뭐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막 난항을 겪고 네. 막 갈등이 있을 때 사실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도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면 정당 지지율로 수렴돼서 격차는 좁혀질 것이다. 네. 그것을 감안하고 선거 전략도 수립하고 저희가 자세도 더 겸손하게 네. 그리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잘 경청하는 선거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선거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좁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구도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한 건데요. 그 예상 수치만큼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9.2, 김문수 후보가 36.8, 이준석 후보가 10.3, 이재명 후보가 2.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두 후보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도 여전히 54.4, 정권 연장은 38.7로 정권 교체 여론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은 끝까지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네, 그 뭐 지지율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나오는 조사에서도 그 격차의 폭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3자 구도 그리고 또 양자 구도에서도 우세인 상황은 저는 유지는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3자냐 양자냐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어제 TV 토론에 대해서 눈살 찌푸리는 진짜 너무 황당하다라고 하시는 시청자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정말 너무 폭력적인 예. 또 혐오적인 발언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네, 네.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모욕을 당한 그런 느낌이 있을 예, 겁니다. 예,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의 저질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을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당연히 건가요? 후보 사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예.
뭐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올린 글을 보니까 네. 아주 뻔뻔합니다. 네, 네, 전혀 뭐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너무 똑똑히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함량 미달 저질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고 저는 퇴출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에서는 자격 없는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냈고요. 관련해서 여성 단체들도 잇따라서 성명을 좀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대선 후보로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가 없다.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라고 하고요. 사회자가 제지하지 않은 것 또한 책임져야 한다. 당장 대통령 후보직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발언이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댓글창이 진짜 막 폭발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좀 보이셨던 건데요. 하여튼 이런 방식의 TV 토론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히 큽니다. 당 차원에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TV 토론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 네. 기본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면 미래 아젠다를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TV 토론이 네거티브로 이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사실은 확대 재생산되는 그 이후에 그런 양상을 보여서 네. 전체로 대선 판자체를 흐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결집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박정희, 유경수, 생가 찾아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도와주기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전체 선거판에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분들이 대통령 할 때부터 그렇고 네. 그 국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이 썩 좋았던 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가 벌어지게 된 배경도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선거 출발 자체, 이 성격 자체가 그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실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큰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늘 이제 해오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큰 변화는 오히려 없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네. 미래 경쟁으로 나갔다고 하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 물론 김문수 후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후보죠.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네. 또 정광훈이 키워준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금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한 상황이지만 이번 대선 자체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면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전혀 반성과 사과도 없고 왜 예전 같으면 당명이라도 바꿔서 면피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란 세력을 동조 옹호하고 있는 형태로 선거에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정말 더 절박한 심정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을 동조했던 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중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장에서 그 의지를 표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얘기 앞에서도 했지만 조사는 그냥 수치에 불과합니다. 너무 네. 거기에 안주하시거나 또 일일비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계엄과 내란을 초래했던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인만 나오실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손 잡고 세 분씩 같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3차 TV 토론 마지막 발언 때 네.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한번 기회를 꼭 좀 주시라고 하면서 말미에 살짝 울컥하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을 때 이미 역량이나 능력은
충분히 갖춘 상태에 출마를 하셨고 네. 그 뒤에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정말 말도 못할 탄압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정적 제거하기를 올인하면서 어떻게 상대 대선 후보를 6번이나 기소를 합니까? 아마 네. 세계 사법 역사상 이런 유례는 찾아볼 수가 없을 음흠. 겁니다. 한 번 뭐 기소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검찰이 기소를 다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또 하다가 또 하고 막 또 만들어서 하고 뭐 이렇게 6번씩이나 기소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이고 정말 정적 제거하기에 올인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악마화한 거고 그 프레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너 재판 받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범죄자야라고 그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이 지금 그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비판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나와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프레임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어저께 TV 토론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울 분도 생겼을 텐데 네. 그런 내색 전혀 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고 국민께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울컥했는데 마지막에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란 심판 선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동안 모든 언론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단일화 프레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김문수 두 사람 간의 이제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에 매달린 2주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약간 여론조사도 출렁이고 이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6일 남은 이제 선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전략 포인트가 가 있을 건데 6일간의 전략, 민주당의 전략 포인트는 어떤 거인가요? 일단은 이번 선거가 내란 심판 그리고 위기 극복 선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셔야만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투표가 역대 선거에서 최초로 평일날 진행됩니다. 내일하고 29일, 내일 30일. 모레입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일날 학생들, 직장인들 투표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이 긴장도 하고 있고 정말 투표에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호소를 드리고 있지만 하여간 끝까지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 사전 투표에 못 하셨으면 본 투표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 날은 본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네. 미리 좀 일정 달력에 표시해 두셨다가 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는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바로 이제 임기를 시작해야 되고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에 두고 임하겠다라고 후보가 여러 차례 입장도 밝히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더 알려서 선거를 정말 잘해야 투표에 참여해야만 내란도 종식시키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위기도 극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80만 당원을 콕 찍어서 전화 돌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일종의 이제 그 직접 맨투맨 작전으로 붙어서 설득을 하는 이른바 이제 중도 표심을 흔들겠다 이제 이런 차원의 접근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기획인가요? 글쎄요. 저희가 전화 작업을 많이 하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선대위나 공중전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또 유세차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동시에 이제 각 운동원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많이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양한 층의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재명 후보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안 보일 때는 아마 전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네.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화 작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게 저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테러 관련된 것인데 네, 얼마 전에도
그 민주당의 이 당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건물에 비비탄총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네.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중앙당사에도 한번 비비탄총이 발견된 흉기도 현행범, 같이 있었고요. 그 네. 10cm짜리 네, 칼을 네, 흉기한 네. 그 현행범을 직접 그 체포해서 경찰에 넘긴 사례도 있었는데 방탄유리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탄복도 입으시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테러 위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네. 이 정치권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같이. 부산에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목요일에 이제 흉기 테러를 당하셨을 때, 그러니까 암살 테러를 미수에 그쳤지만 그때 사실은 정권과 정치권이 강력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정쟁의 수단을 이용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조롱거리로 삼고 거꾸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저는 그런 행태가 사실은 제2, 제3의 그런 모방 테러들을 유발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TV 토론에서도 또 김문수 후보가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네. 정말 그런 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후보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후보의 동선상에서 뭐 후보를 좀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좀 자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후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대선을 무탈하게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12.3 비상계엄 때부터 지금 6월 3일이면 딱 6개월 동안 온 국민이 이제 거리에서 눈밭에서 이렇게 견뎌온 세월이어서 이것이 좀 빠르게 내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밀란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겠구나.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의원들이 할 정도로 그때까지의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계엄이 터진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저는 국민들이 말라 비틀어질 고사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번에 꼭 승리해야 하고 승리해서 국민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민생과 또 경제 이 정말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정말 준비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또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누구보다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적합한 표현을 본인이 얼마 전에 쓰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재명은 성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일을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정말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